뭘까요?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죠. 학생들한테 약간 마법의 키워드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대학에서 사정관 활동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전공적 합성,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본인이 하는 것, 지적 호기심이죠. 많은 특성화 학생들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그냥 만화 슬램덩크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학생의 어휘력 수준이라든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밖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좀 퀄리티 있는 책을 보여주는 게 똑같은 특성하고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학교 좀 공부 잘하는 특성화 학생이네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난생 처음 경험하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업계고 학생들. 서류, 면접 전형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계열별 기업 및 직무 분석 방법, 현장 실습은 또 뭐야? 걱정하지 마시라. 취업 준비에 방향을 못 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나섰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준비 나침반이 되어줄 도서 취업 바이블. 총 356페이지로 구성된 정말 엄청난 취업 자료 모음집. 취업 프로세스를 통한 체계적인 취업 전략 완벽 가이드북. 와, 정말 학생들을 위해 작정하고 만든 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포인트 1. 취업에 필요한 서류 및 면접 전형 실전 대비 가능. 이력서 작성 방법 및 사례, 그리고 자기소개서 예시까지 나와 있으니 학생들이 이 도서를 통해 갈피를 잡을 수 있겠죠. 면접 준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 유형의 안내부터 예상 질문 리스트까지 적혀 있네요. 포인트 2. 기업 및 직무 분석을 통한 NCS 채용 가이드. NCS 채용 절차부터 직무 역량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포인트 3. 알기 쉽게 풀어낸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취업 가이드. 현장 실습을 이해하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4. 청소년 노동권 권리 침해 예방, 노동인권, 산업보건안전, 산업재산권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주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이해 부재로 인한 권리 침해 사례를 막을 수 있겠죠. 오호, 갈피만 잡았는데도 취업 의지와 열정이 상승되는 것만 같은 느낌? 그 외에도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브로그로 계열별 기준학과 관련 자격증, 기업별, 직무별 면접 질문 500개의 문항이 수록되어 있으니 하나급 한권 필수 비치 레알 꿀팁 도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방향을 잡아줄 취업 바이블이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교사들의 성장하는 시간 티타임 활짝 오픈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오승열 선생님께서 직업계고에서 취업과 진학 모두 수업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직업계고에서의 취업과 진학 모두 수업하는데 진학 준비 방법이라든지 취업의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내일 공유드릴 PPT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양을 잘 소화시켜서 선생님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승열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맞이를 해봐야겠죠? 직업계고에서 취업과 진학 모두 수업하기 티타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12월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또 마지막을 또 티타임으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진학 바이블 저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좀 취업 관련해서 진학 관련해서 강의하시면 좋을지 오늘은 그 중심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좀 드릴 건데요. 총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파일이고요. 이렇게 좀 많습니다. 지금 앞에서 사전 질문들 받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진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를 진학을 먼저 하고 나중에 취업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3 성공적인 진학 준비해서 이렇게 몇 개 챕터로 구성해 봤고요. 꼭 이 워크북 사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파일 보고도 1년 동안 수업하실 수 있게 준비한 거니까요. 한번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보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비슈라고 링크를 누르면요. 그래도 강의 오신 분들은 약간 산타처럼 이 비밀을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데이비슈라는 링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 제가 연결해 놨어요. 제가 1년 동안 그동안 대입 관련해서 자료 쭉 업데이트 해갖고 분야별로 해서 쭉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 분야별로 지금 대입 이슈 전형 일정 해놨고요. 밑에 내리면은 각 전형별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대학별로 더 내리면은 뭐 계약학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취와 후진학 부분도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다 넣었으니까요. 링크 눌러서 해당 부분으로 가시면 되고 다시 이 검은색 버튼 누르면은 처음으로 오니까요. 그거 보시고 좀 전반적인 정보 한번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릴 선물이고 두 번째 중간중간 약간 PPT 파일 속에 히든으로 링크 숨겨놨으니까요. 그거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이미 고교학점제를 얼마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떤 식인지 감을 일 텐데요. 고교학점제 뭐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과목 선택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한번 틀어보셔서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 뭐구나 한번 간단히 보고 중요한 게 우리 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죠. 사실은 근데 보면은 일반고에서는 이 과목 선택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가기도 하는데 특성화고는 좀 선택지가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한테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과목이 운영이 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편성표에서 쭉 보면 그 방법을 적어놨고요. 뭐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선생님들 계신 학교에 이름 치고 쭉 들어가면은 교육활동에 편성표 파일 받으시면은 이렇게 편성표 나오죠. 이건 제가 근무하는 학교 편성표고요. 학교 보시면서 우리 학교 직업계고 내에서 편성표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가 과목을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뭐 듣게 되는지 내가 과목과 교차로 어떤 식으로 듣게 되는지 뭐 한번 알고 있어야지 학생들도 이런 과목을 내가 뭐 듣게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수 단위가 몇 개구나라고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준비했고요. 요즘엔 특성화고도 큰 화면에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직접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하나씩 화면 넘기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뭐 카카오톡 화면으로 만들어봤는데 듣고 싶은 과목 뭐니? 뭐 피하고 싶은 거 뭐니? 이런 식으로 학생들 적도록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 붙이도록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북 사시는 학교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페이지가 나와 있죠. 요거 워크북 페이지랑 똑같이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진행하시면서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진행할 수는 있긴 하지만 있으신 선생님들은 요 페이지 보면서 요거는 지금 83페이지니까 83페이지 피면 요거 있어 같이 할래? 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 채워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이걸 많이 하긴 하는데 점차 취업보다는 진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특성화고도 이런 걸 하면은 더 다른 학교보다 조금 앞서갈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동교육과정인데요. 공동교육과정 페이지를 가셔서 이렇게 쭉 찾아가는 방법 적어놨고요. 앞에 보시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가시면은 쭉 오프라인에서 쭉 가면은 지금 각각 시도별로 바로가기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본인이 속해 있는 교육청에서 쭉 들어가셔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시로 모든 걸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충북교육청 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충북교육청 거에서 예를 들어 공동교육과정이다 라고 가면은 이런 화면이고요. 지역도 마찬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기를 선택을 하고 쭉 보면은 과목을 제가 아까 관심 있게 좀 보여드릴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영동미래고의 디지털 디자인, 충북산업과학고의 마케팅과 광고, 영동고의 뭐 인간과 교육, 육상운동, 혹은 이런 식으로 발명과 창업, 보건 이런 것도 너무 좋네요. 청주기 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연계된 마케팅과 광고. 그러면 대학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도 하는 거고 생기부에 대학 연계한 수업을 들었으니까 학생이 사실은 대부분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도 이렇게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드물죠. 근데 우리 학교가 아직은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라면은 내가 먼저 이런 정보를 줘서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에서 먼저 이용을 해서 들어간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특성화고 전형에서 다른 학교보다 다른 학생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드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보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더 이런 게 적극적이에요. 왜냐면 교육과정 개설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게 있어서 특히 수도권 학교가 아닌 지역의 선생님들이라면은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해라.
학생들이 그러면 가장 좋은 걸 보여줄 수 있죠. 그게 뭘까요?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죠. 학생들한테 약간 마법의 키워드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대학에서 사정관 활동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전공적 합성,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본인이 하는 것, 지적 호기심이죠.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못했다면 겨울방학이라든지 내년 1학기에 이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학교 과목도 들었으니까 학생들이 적극성이 많이 보이잖아요.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계열 어떻게 학과 세부적으로 진로 희망 분야 쭉 적어가면서 너 뭐 하고 싶니? 그래서 나와서 적어볼래? 아니면 너 요 화면에서 학생들 띄워주고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의 수업이 졸업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구성된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내 과목 설계를 쭉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이미 여기까지 진행이 돼 있죠. 받은 성적은 어떻게 되고 과목은 어떻게 되고 전공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뭐 1학년은 2학년, 3학년, 2학년 학생은 3학년 때 어떤 식으로 수업 준비하면 좋을지도 한번 미리 봐두면서 한번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평가 계획도 학교 알림이에서 요 자리 가면 있습니다. 요 파일 드리니까요. 그냥 천천히 학생들한테는 그냥 띄워주면 되죠. 자, 여기와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자, 간다. 자, 알림이에 우리 학교 이름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요 칸에 가면은 요거 있어. 열어서 우리 학교 거 이러니까 보자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쭉 적어가면서 그러면은 학생들은 요거는 3월 달에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너희들 과목별로 평가 계획이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3월 달에 이 수업을 땡겨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좀 링크들 쭉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워크북 안 사시는 학교 있으실까봐 다 이렇게 QR코드로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링크 눌러서 한 번씩 갈 수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영상들은 다 QR코드 달아놨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진학 전략. 그래서 지금 수시는 4+1 4가지의 정시 2가지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있고 뭐 전형별로 특징이 이렇다 설명 한번 해주면서 정리가 된 거 있으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거의 안 해요. 그냥 거의 대학 가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니까 그냥 뭐 대학 가는데 어떤 대학 가야지 이 정도만 하는데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갈지 말지부터 고민을 하죠. 학교 유형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근데 보면은 어느 학교에 있던 대체로 그냥 고졸로 많은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진학 시기의 문제지 취업을 해서 3년 뒤에 선취업 후진학을 할지 아니면 뭐 바로 갈지 아니면 중간에 뭐 일학습병인지 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졸업하고 취업해서 3년 뒤에 갈 거니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고 그 방법 외에 예를 들어 피테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네가 진학하려는 이유는 뭐니 이런 식으로 화면 만들어 놨으니까요. 일단 붙여도 되겠죠. 포스트잇에다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4개를 했으니까요. 뭐 4개 모듬으로 나눠서 너의 모듬은 어떤 모듬은 선취업 모듬 뭐 고3 모듬 무슨 과 모듬으로 나눠갖고도 붙여보렴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칸에다가 장점 단점도 진학이 꼭 필요할까?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좋은 점, 나쁜 점, 뭐 어떤 면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칸 적어보는 시간도 마련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그러면 어차피 다들 고3 때 가든 3년 뒤에 가든 진학은 할 걸 대부분 생각하니까 앞으로 뭐 하면 좋을까? 그것들도 칸 만들었으니까 채워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몇 개, 4가지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는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너무 막막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구성하기 쉽게 약간 yes, no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떤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떤 학생은 뭐 정시 전형, 뭐 교과 전형 내가 필요한 거, 나 뭐 준비해야겠구나 나오겠죠. 그럼 아까 앞부 칸으로 가서 요거는 요런 거야 라고 설명도 한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전형을 좀 설계를 해서 잡아보고 그러면은 이거 전형으로 얼마큼으로 대학 갈 수 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4년제랑 전문대학이 조금 다릅니다. 나눠놨어요. 4년제는 학교 대학 홈페이지에 가셔서 입학처에 다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거의 일정하게는 어디가 홈페이지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로 찾아보는 방법, 전문대학은 프로칼리지, 전문대학 포털 사이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학생들 이런 입시 결과 보려고 하면은 어디가 가 정도만 공개를 하고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어디가에 입시 정보 나와 있을 때 가서 봐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순서 적어놨어요. 그냥 요거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4년제입니다. 자, 어디가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디가 직접 치셔도 되고
대학에 대학 정보 아니면 학과 정보를 치시면 되는데요. 대학명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은 학과보다는 대학으로 칠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정보를 클릭 가천대를 예를 들어 검색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가천대 이 페이지가 나오고 본교 또 클릭하면은 이 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쭉 전형 평가 기준이라는 위치로 가셔서 학생부 종합, 교과, 수능 뭐 세 개 다 운영한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검색하려는 분야 눌러서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에 요 전형 결과 보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인 22학년도 전형 결과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아래 쭉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특성화고 전형으로 가천대 관련 학생들의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최종 등록자 70% 컷이라는 얘기는 거의 꼴찌 성적입니다. 꼴찌 성적. 가천대 경우는 한 2점대 중반 정도 선에서 뭐 초반에서 중반. 특성화 전형으로 가천대를 간다고 하면은 평균적인 학교들은 2점 중반 정도로 가는구나라고 지금 몇 등급은 어느 학교라고 공식은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학교가 너무 취업을 잘하는 학교여갖고 진학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면 사실 생기부가 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학교라면은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내신을 좀 높게 잡아갖고 좀 더 1등급 대 학생이 넣어야 될 경우가 있을 거고요. 취업보다는 진학에 집중한 학교여서 생기부가 탄탄한 학교라면은 사실 요거보다 약간의 내신이 낮은 학생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기준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가가 학교 홈페이지보다 더 자세하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어디가를 기초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번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전문대학 포털. 전문대학 포털은 모바일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PC로 검색을 한 건데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방법에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지 그리고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대체로 전문대학의 전형 결과는 5개 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5개 학기 중에 한 학기나 두 학기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금 괜찮은 전문대로 가면 두 학기를 내신을 보고요. 조금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전문대라면 한 학기 선발하는데 보통은 이제 1학년, 2학년 아니면 2, 3학년 중에 이런 식이 아니면 1, 2, 3학년 중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1학년 때 혹은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선이 전문대라면은 여기 전문대는 지금 2, 3학년만 반영하는데 너 지금 1학년 못해도 남은 두 학기 혹은 한 학기 잘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 갈 수 있지 않니? 한번 도전해 볼래? 라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공부시키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 앞에서 점수 본 거 바탕으로 나는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 나는 교과 전형 혹은 종합 전형, 그래서 전형명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 특성화고 있는 학생들 그거 있죠. 수능 최저 감이 없어갖고 나 그냥 수능 얼마 통과되는 거 갈래요 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를 한번 미리 한번 암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 학생이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갖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너무나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미리 수능 최저를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알 수 있게 모의평가 시험지를 풀게 해서 점수가 너 이만큼이고 뭐 두세 번 더 쳐서 이 정도지? 그러면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감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밑에 또 링크가 있네요. 누르면 이제 입시 용어 관련해서 누르면은 목표 대학 계획 세우는 관련해서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거 한글 파일이거든요. 그럼 직접 선생님들이 히든 메뉴 가져가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또 기준학과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학과 어떤 식으로 내가 그러면 특성화고 전형 쓸 때는 동일계열 동일학과 쓰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학과는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졸업할 때까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학과 찾는 법 정리해놨습니다. 기준학과 쭉 방법 이렇게 해놨고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 그냥 요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쭉 검색해 보시면은 교육청에서 대학으로 이거 표 전체 넘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 공개해 놓으니까 쭉 눌러보면은 내가 갈 수 있는 학과는 여기구나라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학과 그러면 뭐 어떤 회계정보과라는 특성화고 학생이면 기준학과가 나 경영사무구나 나 재무회계구나 그러면 대학에서 경영사무로 되어 있는 학과 뽑을 수 있는데 재무회계로 되는 거 보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생각보다 좁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넓은 과를 지원할 수 있고요. 공주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기준학과가 아예 전문교과 2 돼 있어갖고 그냥 과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좁진 않으니까요.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그러면 이걸 또 만든 이유가요. 학생들이 내가 어느 대학 지망을 하는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감이 없어서 예를 들어 앞에서 얘기한 가천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천 바람개비 혹은 특성화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럼 내가 특성화고 전형으로 어느 과부터 어느 과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조사해 보면은 나 여기 갈 수 있구나.
생각보다 예를 들어 상과 학생들이라면은 다 그냥 경영학과 가겠다고 하는데 경영학과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좀 벗어나서 좀 약간 다시 생각을 했을 때 거기를 피해서 여기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표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조금 내가 이제 진학을 하려는 학교 쭉 정리를 한번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잡아서 내가 희망 직업을 쭉 정리해서 뭐 이런 직무가 필요하고 관련 자격증은 뭐 필요하고 예상 연봉 이런 거 얼마 받으면 가능할지 이런 식으로 대학 진학해서 쭉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요것도 굉장히 연봉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학기 말이 돼갖고 좀 많이 좀 분위기 좀 어수선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서울대랑 몇 군데 대학을 이제 진로 특강 해주는 거 대학에서 많이 와준다고 하잖아요. 불러서 진행을 하는데 앞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진행할 동안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가 어느 학교에서 카지노과 교수님이 와서 설명해 주는데 학생들이 막 안 듣다가 카지노과 졸업하면은 기본적으로 웬만큼 카지노 하면 대부분 다 그냥 보통 호텔에 있잖아요. 우리는 강원랜드만 생각하는데 대부분 강원랜드는 극히 일부고 뭐 서울 같은데 카지노에 취업하는데 다 공기업들이고 공공기관들이고 초봉이 보통 한 5천부터 작게 잡아야 4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없었고 졸업하는 순간 진짜 바보 아닌 이상 다 그냥 취업한다. 너 보통 취업해서 그러면 연봉 2천 정도 받는데 갈래? 4천부터 출발하는데 갈래라고 하면 애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카지노과를 갈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로 설명을 하다가도 학생의 진로가 새로 바뀌기도 하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정리도 한번 해보면서 너무 한 가지만 정하지는 말고 이런 거는 것도 비교해보면서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 거도 한번 같이 띄워주고 아니면 적으라고 해서 나는 왜 이걸 생각한다. 친구랑 비교해보면 저런 분야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비교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보내는 데 중에 하나가 경동대 간호학과인데 학생들이 막상 간호학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대 간호학과 가서 뭐야 라는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만들어 왔어요. 강원도에 있는 간호학과지만 다 간호사 통과하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갖고 왔어요. 우수 취업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 100명씩 있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학년도에 아마 졸업할 때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졸업하지 않을까요? 근데 졸업연도 2020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연도별 5개 이상씩 취업한 경우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성모, 세브란스 뭐 다 취업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취업이 이렇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지방대 나와도 괜찮은데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학생들이 알려주면 우리 학 특성화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내신을 잘 따서 이런데 취업이 괜찮은 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화면 보여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학종이죠. 학종 준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평가표가 뭐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은 외대부터 쭉 건국대 쭉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대학이 좀 뭐 평가 기준 이렇게 한다고 바꿔놓는데 나머지 대학도 뭐 비슷하게 가니까 그냥 앞으로 뭐 약간 말장난 느낌은 조금 있어요. 뭐 기존에 4개로 보던 거 3개로 한 경향이 있는데 뭐 큰 틀에서 바뀌진 않지만 그냥 이런 거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생기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학교에서 지금 제한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성화고든 일반고든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봤을 때 일단 세부능력 특기사항 너무 중요하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너무 중요하고 지금 너무 힘드시죠. 이거 열심히 쓰고 계신데 이건 이거대로고 학생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제가 떠올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또 추천 도서라고 또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살짝 만들어 놨는데 이걸 살짝 클릭해 보면 제가 파일을 원본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이건데요. 제가 직접 타이핑 친 건데 한 몇 년에 걸쳐 갖고 학생들이 좀 보면 좋을 만한 책들을 타이핑 쳤는데 보면은 칼럼 마지막 번호가 4529네요. 제가 직접 만든 게 4528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은 꽤 많은 빅데이터 아닌가요?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데 대학은 어차피 이 학생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우수한지 잘 몰라요. 근데 똑같은 생기부인데 어떤 학생은 생기부에 독서라고 읽은 게 만화로 있는 삼국지 이런 거 읽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총균세, 사피엔스 이런 거 읽는 학생이 있어요. 누구 뽑고 싶으세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건 결론이 명백한데 많은 특성화 학생들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그냥 만화 슬램덩크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학생의 어휘력 수준이라든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밖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좀 퀄리티 있는 책을 보이는 게 똑같은 특성화고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학교는 좀 공부 잘하는 특성화고 학생이네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읽는 게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읽는지를 제가 만든 거예요. 왜냐?
세상에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대학 교수님 혹은 사정관들이 그 많은 책 다 알까요? 아니죠. 유명한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유명한 책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 관련해서 유명한 책을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몇 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대학별로 소트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추천 횟수 각종 누리집들에서 아니면 대학 홍보자료에서 우리 과 오려면 이런 대학에서 이런 책 오라고 제가 정리해놓은 거 쭉 모은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중앙대로 잠깐 모든 걸 보여줬어서 예를 들어 가는데 중앙대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2020년이잖아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중앙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학들은 합격하면 합격 기프트 주시는 거 아시나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 웰컴 기프트를 2020년에 책을 줬어요. 너희들 코로나로 갑자기 학교를 못 오게 생겼으니까 집에서 책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으려고, 이건 대학에서 그냥 돈을 들여서 사준 책이에요. 그러면 아무 책이나 사줬을까요? 아니면 우리 중앙대 올 학생들 너의 전공 관련해서 이 책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한 책 사줬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이 책은 예를 들어 중앙대 관련 학생은 다른 책보다 이 책 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되죠. 나중에 나 중앙대 너무 가고 싶어서 이런 책 읽고 공부했어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문과 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읽어야 될까요? 좀 갑자기 막막해지죠. 근데 계속 예를 들어 관련 전공이 영문과 치면 영문과 교수님들별로 학교는 다르더라도 뭐 이런 책 읽으라고 한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위대한 계집이 있으면 이 학생은 이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 학생이네라고 생각할 거고, 그거보다 아래 막 슬램덩크 있으면 얘는 만화로 읽는 학생이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유명한 책을 읽으라는 건 아니라 전공 관련해서 이왕이면 유명하면서도 대학과 관련됐고 여러 가지 좀, 그리고 모든 유명한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책 읽는다고 해민 스님의 그 뭐죠?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 책은.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얕아 보이니까 좀 유명한 책이면서 좀 정리해놨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요거는 제가 몇 년치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교육기관에 유포하지 마시고 계속 혼자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진로사항이 이제 막히긴 했지만 어차피 칸은 없어지지만 어차피 이 학생이 뭐 되고 싶다는 건 적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과목 세특이라든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지금 독서도 없어집니다. 칸 자체는 없어지지만 수업 때 읽은 거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이 책을 읽었다고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진로 희망사항이에요. 진로 희망사항이 조금 높아야 돼요. 같은 내신 때 학생인데 희망 목표가 높으면은 이 학생이 더 어때 보여요? 공부를 잘해 보여요. 그래서 진로 희망을 좀 높게 잡아주는 게 좋은데, 제가 전에 여고 근무할 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모든 학생이 똑같진 않겠지만 대체로 학생들 마음은 그래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진로희망상을 쭉 다 카운트해서 정리해서 분류해봤더니 고2 때 이거 생기부에 기록된 거 상으로 정리해본 건데, 생기부에 기록된 진로희망상이면 또 얼마나 고민해서 만들었겠어요. 고2 때 바뀐 학생이 대체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하는 일이지만 23%, 고3 때 입시 때 점수에 맞춰서 급격하게 바뀐 거죠. 정말 궁색하게. 고1, 고2 때 갑자기 의사였다가 갑자기 고3 때 생명과학자가 되는 마법이 벌어지는 경우죠. 그럴 때 학생이 10%, 매년 바뀌는 학생이 14%, 3년 동안 뚝심 있게 쭉 간 학생이 절반 정도. 그래도 같은 진짜 완벽하게 한 학생이 35%. 즉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진로희망이 어떻다? 너무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나는 진로희망이 바뀌는 게 전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바뀌어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상담을 굉장히 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진로가 결정 안 된 학생들이 많아요. 너 진로 지금 안 정해도 괜찮아. 뭐 나중에 정해도 많이 바꾸거든. 그러니까 너무 학생들한테 진로를 뭐 강요하듯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것도 좀 유두리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게 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은 희망 자체가 좀 높게 설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 칸도 요거는 제가 왜 만들어 봤냐면요. 올해까지 자기소개서가 있고 내년부터 자기소개서 없어지잖아요.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내가 생활기록부에 부족한 부분을 자기소개서 어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은 그냥 성적이랑 쭉 관련된 서류인 거 그대로 대학에 넘겨줘서 대학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혹은 2학년 칸을 만들 수도 있게 제가 특별히 만들어 놨어요. 여기. 요거 한글 파일 원본 해놨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가져가셔서 한글 파일로 열어서 뭐 약간 수정도 하셔도 좋고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가져가셔서 열어서 쭉 보시면서 학생들한테 뭐 워크북 안 사신다면은 그냥 이렇게 쭉 뭐 인원만큼 인쇄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 한번 채워보자 라고 해서 우리 내신 성적은 전체는 몇 점, 주요 국가 몇 점, 비주요 전공원리 몇 점, 그래서 뭐 우리 선택 과목 이수한 거 뭔지, 경우에 따라 선택 과목 대신에 공동교육 과정 뭐 이수했는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동교육 과정 있으면 적극적일 거고요. 출결 쭉 해서
예를 들어 여기 독서도 대학에서 보는 독서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이 있게 있는 책을 읽었나, 아까 얕은 책 읽었나, 깊이 있는 책 읽었나, 또 뭘까요? 꾸준히 3년 동안 읽었나. 갑자기 고1 때는 책을 100권 읽다가 고2 때 0권 읽으면 이상하죠. 아니 오늘은 밥을 3끼 먹다가 내일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또 그 전공 분야만 깊이 있게 읽었나, 아니면 다양하게 많이 읽었나,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활동의 깊이, 다양성, 연속성 세 가지로 적어놨어요.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완벽한 거죠. 이 학생이 충분히 주도성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특히 지금 학기 말 생기부 쓰는 시즌이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가 좀 대학 관련 학생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너 이 책 읽었지? 읽었어. 읽은 거야. 우리 생기부에 들어갈 거지? 방학 동안 뭐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어르고 달래서 좀 공부도 시켜서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할은 꼭 반장을 한 게 리더십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실 있는 건 임원의 역할의 주도성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반장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칸을 정리해서 쭉 보다 보면은 요 칸이랑 그 다음 칸까지 이어지는데요. 쭉 이렇게 보면서 쭉 만들어 보면은 이게 자기소개서 없기 때문에 쭉 칸을 스스로 셀프로 매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혹은 친구랑. 그래서 점수 채점을 똥똥똥똥똥똥 해갖고 몇 점이네? 그러면 내신으로 몇 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기부에서 나는 지금 협업 능력이 조금 생기부에 부족한 것 같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학년에서 혹은 다음 학년 때 아니면 남은 학기에 어떻게든 좀 뭘 해서 채워놔야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뭐가 전략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왜?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난 뭔가 내가 가는 거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좀 관리할 수 있게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가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다 한글파일로 살짝 숨겨놨습니다. 요게 그 파일 받으시면요, 이게 조그만 거고 살짝 숨어 있으니까 눌러서 요거. 그래서 여기서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요새 약간 지금 뭐 땡땡 학교 시네마 요 분위기 있잖아요. 그냥 영상만 틀어주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학교 요금 인쇄해서 준 다음에 야 우리 생기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너 공동체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네. 요거 좀 채워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뭐 쭉 이런 식으로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적어놨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취약한지를 파악을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요 칸에 답을 달아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답변 질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걸 좀 어떻게 하면 채우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을 다 지금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까 사전 질문에도 있던데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너무나 좋고 중요합니다. 이거 이 시간에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서요. 여기다 넣어놨어요. 또 요 다음 페이지인가 넣어놨어요. 여기 넣어놨어요. 여기에. 요거 보면은 캠퍼스 매거진이라고 써있네요. 우리 티타임 카페 주소입니다. 거기다가요 정말 자세히 정리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가면요 조기 취업형 계약과 좀 같이 하면 돼 있으니까 요거 설명하기 시간이 이미 안 될 것 같아서 카페 가셔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병 이제 지금 피테크 늘린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좀 막연하시죠. 피테크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잘 모르셔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대 같은 경우 전문대도 요 질문에 답들 저기다 살짝 만들어놨고요. 여기 눌러가면 여기 티타임 또 카페 게시물인데요. 여기 게시물에 열면 뭐가 있냐면은 전문대 무료 접수 링크를 제가 또 정리해놨어요. 전문대 지금 정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왕이면 어차피 무제한 접수 가능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원서비 안 내고 지원할 수 있게 무료 원서 조회수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셔서 링크 바뀐 건 제가 새로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대도 이런 식으로 또 특이한 학과 이런 거 다 해놔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준비 또 이렇게 쭉 하나씩 질문 보면서 답을 혹은 가리고 아니면 너 질문 앞에서 하고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이 파일이요 300페이지 정도 돼요. 좀 알차게 만들었으니까요. 진짜 이 파일 하나로 그냥 1년 동안 진로 관련 수업 그냥 이걸로 이렇게 끝내시라고 한 방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냥 쭉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취업 부진학도 막연하시죠. 좀 간단히 설명 넣어놨고요. 요거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수업할 수 있게 짜놨는데 일단은 요 개요고요. 자격이고 훌륭한 영상을 넣어놨어요. 여기에 넣어놨어요. 누르시면 돼요. 저예요.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럴 때 영상 보고 출발하자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나씩 보시면 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기승전결은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카페 가입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정보가 없었고 이런 데 자료가 다 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취업한다는 학생들도 졸업하기 전에 이 선취업 부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 가입시켜 놓고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고 가라고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QR 만들어 놨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까 조별로 혹은 본인 각자
장점들 적어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처부진학 하는데 이제 혼자 졸업하고 나면 혼자 외롭게 이런 것들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을 하는데 뭐 취업한 학생들은 취업한 학생들대로 3년 뒤에 내가 대학 갈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거의 학생이 고민을 하는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제가 거의 학생들 다 돌면서. 그래서 평판부터 해서 쭉 뭐 면접 여부 뭐 여러 가지 쭉 복수 전공 전과 여부 쭉 정리해놨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이것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이 모여있을 때 같이 집단지성으로 얘기하면 좋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점 이런 거 다양하게. 그리고 또 영상 아까 제 거 보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적어보고 조별로도 할 수 있게 또 칸막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희망사례 투 장학금, 정확하게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인 거 아시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학생들한테 이것도 알려줘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거 기업 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우시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보시고 예습을 하시고 그냥 같이 학생과 함께 그냥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또 가고 싶은 학교들 이렇게 유튜브에 뭐 땡땡 대학교 재익자 전형 혹은 뭐 땡땡대 선처부진학 뭐 몇 개짜 일부 사례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은 막상 내가 좀 의지가 좀 약해질 때 이런 영상 보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도 공부에 좀 의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보여주시면서 우리 너 경희대 가면 좋지 않겠니? 경희대 너 점수도 충분히 가능한데 너 조금만 하면 돼 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뭐 이렇게 있대 뭐 준비해보자 라고 같이 한번 영상 보면 또 캠퍼스 예쁜 거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관련 질문들 또 너무 많죠. 이거 넘어갈게요. 일단 뭐 이게 오늘은 아니니까 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각종 뭐 부록들을 이렇게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뭐 이게 너무 많아갖고 그냥 넘길게요. 이렇게 쭉. 이것도 뭐 부사관들 학생들 이렇게 뭐 링크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주소가 복잡해서 뭐 현장 지원금, 뭐 내일 배움 카드부터 청년 채용 공제, 취업 패키지 이름 바뀌었죠. 국민 취업 지원제로 국비 연수 가는 방법. 뭐 취업 정보로 해서 기업 정보 사이트 하나씩 다 누르면 다 열리게 또 디테일을 또 살려놨습니다. 만들었고 프로세스 뭐 쭉 해놨으니까요.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진학만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취업 준비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총 요 3가지로 구성했어요. 취업 준비 어떻게 할지, 취업하고 나서 취업 후에는 어떤 식으로 지내야 될지, 진학 준비 어떻게 될지, 부록. 그래서 먼저 취업 준비하는 과정 쭉 해서 좀 테마 만들었고요. 드릴 차료에는 PDF긴 한데 거기에 엣지 같은 거로 열지 마시고 아크로벳 뷰어로 여시면 옆에 책갈피로 다 만들어놨어요. 열면 또 하나 누르면 바로 해당 항목으로 갈 수 있게 좀 만들어놨으니까요. 쭉쭉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상 같은 거 좀 자기 이해 관련 영상 하나 또 보시고 자기 분석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질문들도 같이 나누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봤고요. 이런 것도 취업 과정에서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다 같이 포스트잇 하나씩 붙이면서 발표하게 하면서 뭐 이런 거 힘든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워요. 같이 고민들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심리 검사들 한번 쭉 보시면서 뭐 무료도 있고 뭐 저희 학교는 가이던스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인사이트 연구소 거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별로 보시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어가면서 뭐 이걸 MBTI 적혀 있네요. 나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건 사실 많이 하죠. 나의 성격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용을 해서 나 설명하는 거 적으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활동지에다가 적으라고 한 다음에 아니면 친한 친구 한 명 정해주고 친구를 형용사로 적어봐라. 친구 강점 적어봐라. 그러면서 바꿔서 너 이거래 라고 하면 또 그런 식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여기 성격 유형표가 뒤에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자기 표현하기 좀 막막하잖아요. 유형표 보면서 체크하면서 나 이래 너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활동 분석하는 것들 이렇게 자기 분석하는 것들 정리해 봤고요. 또 이런 식으로 활동지 같은 경우 제가 주로 밑에다가 또 써놨어요. 어떤 식으로 활동 진행하시라 보시면 진행 쭉 넣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너는 어떻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친구 이름 적어주고 우리 교직 수업 들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친구를 뭐 돈으로 표현하면 물건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해보기 해서 바꿔주기 아니면 나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 이런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게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각자 모둠으로 혹은 뭐 개인 단독으로 따라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년치를 지금 다 설명하려니까 조금 많은데요. 그래도 좀 방법들을 간단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또 의지가 지칠 때가 있죠. 이 영상 한번 살짝 보시면서 좀 힘내시게 영상들. 요거는 인디안이 기우제 지내는 영상인데 지치지 마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이런 거의 학생들이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취업할 때 좋은 점들 말풍선에 뭐 나와서 써 아니면은 뭐 붙이자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간단히 체크하면서 가볍게 시작할 때는 너 몇 점이니? 어떤 애? 너 좀 지쳐있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롤 모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누굴 정하면 좋겠죠. 본인이 없다고 하면 임의적으로 누구 지정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고졸로 해서 좀 성공했던 분들 사례 몇 개 넣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했대? 그런 것도 같이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취업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또 예스노로 쭉 따라가다 보면 나는 활동 지원형이네? 그러면 너 이렇대? 그런 식으로 그것도 얘기가 할 수 있게 좀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형태로 했으니까요. 쭉쭉쭉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또래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래 취업 상담소 오픈했어요. 그래서 모든 배치에서 취업 고민 얘기해서 뭐 어떻게 뻑 나눠보고 그래서 뭐 역할극 살짝 만들어서 학생들 정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살짝 스튜디오 느낌으로 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자 땡땡땡 고등학교의 취업 상담소입니다. 이렇게 고민 해결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약간 이런 모양이 있어야 뭔가 좀 행사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구현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뭐가 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딱 띄워놓고 해야지 뭐가 좀 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봤고요. 뭐 영상 하나 또 유퀴즈 잘 보시면서 살짝 흥미 돋은 다음에 넘어가서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건 사실 근데 컴퓨터과 학생들은 좀 약간 2학년 넘어가면 이런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지쳐있는 면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약간 학기 초반에 학생들이 뒤로 넘어갈수록 너무 많이 해갖고 좀 지쳐있으니까 이런 것들 뭐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 여기도 중간에 예시는 만들어놨지만 밑에 여기다 채워봐라 이 자리에 채워봐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역시도 이렇게 역량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또 모둠으로 할 수 있게 칸 나누면서 붙이기 혹은 쓰기 만들었고요. 직무에 대해서 중요한 거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직무 관련해서 직업은 뭔지, 직무 뭔지 정의를 한번 하고 관련해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지 않나요? 직책에 대해서도 한 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직무에 대해서 또 분류표 얘기 한번 해보다가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거 정고 뭐 카툰도 한번 만들면서 직무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는 직무는 뭐 뭔데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현직자 인터뷰를 직접 해도 좋고 인터뷰가 조금 어렵다면은 누가 돼 있는 거 따서 이런 식으로 역할극으로 인터뷰하는 형태로 미리 받아진 영상의 혹은 자료에서 누구는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이가 돼서 마치 본인이 미래에 무엇이 된 것처럼 인터뷰 한번 해보는 역할극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기 없는 추가 질문도 새로 이제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쭉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직무에 뭐 역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칸 채워가면서 아까 생기부랑 아까 좀 비슷하긴 한데 그건 취업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나 취업 측면에서 이런 직무 좀 뭐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뭘 한 것 같아. 내가 강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워크북 같은 데나 혹은 아니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쌓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좀 많이 했네.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분석하는 것들. 기업의 이런 거, 기업 개요부터 뭐 경쟁사까지 쭉 한번 생각해 볼 시간으로 마련하는 것도 1시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봤고요. 기업 분석할 때 이제 홈페이지부터 거의 근데 보통 홈페이지부터 찾지 않나요? 그래서 뭐 관련 기사, 뭐 인터뷰 쭉 있는데 예시 들은 건 하이브로 하나 가져왔는데 밑에 하이브 누르면 당연히 하이브로 가겠죠? 하이브 홈페이지 가면 이제 하이브의 인재상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기업을 가면은 기업의 인재상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기업별 인재상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누르면 이제 그래서 기업별로 이제 분석하는 것들 당근마켓인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할 때 그 학생들이 우리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로 주로 검색 많이 하니까 유튜브로 기업명 쳐서 뭐 검색하는 거 그런 식의 예시 사례들 했고요. 뭐 그리고 좀 좋은 기업들도 좀 보여줘 학생이 좀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꿈의 기업 구글을 가져왔는데 이런 데 보면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 자꾸 좋은 데를 꿈을 꾸는 건 그만큼 나의 성장하는 계기가 되니까 뭐 이런 거 자꾸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작은 거보다 하나씩 해보자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활동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가리고 COCO시면 무슨 회사 할까? 삼성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업 구글 이런 식으로 캠퍼스 멘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만들어 보기. 이것도 우아한 형제들 관련 영상인데 유튜브로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어느 회사 인재상일까요? 회사별로 인재상들 찾아볼 수 있게 했고요. 몇 개 재밌는 거 조금 학생들이 계속 이런 거 많이 하면 지칠 것 같아서 인재상 키워드 몇 개 만들었어요. 제가 뭐가 필요할까? 너희들이 취업을 하려면 책임감, 성실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네.
그래서 성실성 이런 거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좀 했고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회사고 대기업들은 도전 정신, 혁신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여기네. 대기업들은 혁신 이런 거 생각해. 너가 대기업을 생각한다면 이런 걸 더 해야겠다.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MZ 학생들이니까 MZ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제인간 소통. 뭘 해야 될까? 또 이런 것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카오에 대한 영상 하나 또 보고 이렇게 또 기업에 좀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채용 흐름도 공고, 포털 사이트 중에서 고졸만 사이트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졸만 사이트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이게 고졸만입니다. 아래는 하이파이브 가져왔는데요. 하이파이브도 우리가 특성화고 포탈인데 여기에 취업 진로 쪽 누르시면요. 취업 정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누르면 요 하이파이브 그냥 홈이 아니라 취업 진로 링크로 연결해 놨어요. 딱 클릭하면은 취업 볼 수 있게. 사실 제일 익숙한 거는 고졸만이나 하이파이브로 보는 게 학생들한테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워크넷부터 여기는 일반적인 취업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고졸만이나 하이파이브가 좀 더 쉽게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화면 2개 해놨거든요. 저기 하이파이브로 그런 디테일을 해놨습니다. 디테일을 살려서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채용 트렌드는 뭐더라? 그래서 카드 뉴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채용 관련 카드 뉴스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누르면 잘 돼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셔서 지금 일일이 보여주기 너무 많은데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 오는 취업 의뢰서 뭐 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요거 누르면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채용 재밌는 공고 사례 제가 재밌는 거 찾아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눌러서 좀 재미를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하는 방법 적어놨고 쭉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 여러 가지 또 취업 관리 서류 준비하는 거 영상들이 1년치라서 좀 많아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자기소개서 과정들 이런 건 학교에 너무 많이 하죠. 그리고 요거는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일단 제일 봤을 때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지만 학생들은 얼굴을 너무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링크를 쫙 누르면은 증명사진 잘 찍는 거 제가 찾아놓은 거 있어요. 딱 눌러서 그러면 멜로가 체질의 이주빈 배우가 나오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럼 학생들에게 증사 잘 찍으려면 뭐 어떻게 되는데 뭐 또 이런 것도 재밌는 또 스토리가 될 수 있잖아요. 누르셔서 그럼 증명사진부터 잘 만들었다. 그러면 채워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마련했으니까 채워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에 마인드맵으로 스토리텔링 할 만한 거 쭉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고 다음 칸에는 빈칸 만들어놨죠. 이런 식으로 해라고 알려주고 이제 나와서 작성해 아니면은 빈 A4 용지에다가 작성해보자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을 봤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작성하는 팁들. 이런 건 사실 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이건 뭐 좀 약간 지루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해서 학교에서. 그리고 예시들도 쭉 보면서 채워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채워가면서 거의 다 활동지니까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거, 그 여기도 채워가는 거. 비슷한 취업 과정이죠. 포트폴리오들. 또 취업 관련 면접 영상들 쭉 보고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다 수업하면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볼 거리인데 보시고요. 인재상들 대면 면접에서 좀 생각해 보면 체크리스트를 쭉 학생들하고 나눠서 얘기해 보고 꿀팁들 혹은 요새는 또 비대면 면접도 하잖아요. 보통 학교 어디 조용한 공간이나 해서 또 만들어주는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선배들 통해서 어떻더래 또 이런 것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 역량 면접, AI 면접 관련해서도 좀 정리 한번 해봤고요. 진행 과정들 쭉 읽어보고 같이 한번 하면서 그리고 요 사이트들 요 연습 사이트를 해놨으니까 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 회사 질문 엄청 많죠? 300쪽짜리 PPT라 그리고 요것도 면접 질문들 이렇게 짝이랑 이렇게 세트로 할 수 있게 마련했으니까요. 주로 요거 누르면 이것도 정리 잘 돼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한번 보고 여기도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가 롤플레잉 같이 짝으로 면접관, 면접자 역할을 하면서 어디가 부족할지 쭉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S 학교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최근에 뭐 직무 관련해서 내가 좀 표준화 시켜놓은 NCS가에 대해서 뭐 1학년 학생들한테 좀 시작할 때 뭐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CS는 뭔지 개념부터 해서 이게 뭔지 쭉 채용 절차 정리해놨고 준비 과정 어떤 회사들 나오는지 이건 아까 브록에도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들은 뭐가 있는지 나는 지금 이 직무에서 뭐가 좀 갖춰지고 어디가 부족한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요 워크북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예시로 만들어냈는데 나는 기초 능력 사례가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자꾸 찾아가는 여행을 하다 보면 난 여기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과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기초 누르면 틴업 사이트로 연결해 놨고요.
쭉 이렇게 나 직기초 틴업 해서 해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도 한번 가봐야겠죠. 일단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또 분류체계 또 가면은 검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분야별로 검색할 수도 있고 키워드, 코드. 근데 거의 코드로는 검색 안 하겠죠. 복잡하니까. 분야별이나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법. 분야별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NCS 분류는 요거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게 일단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돼 있고 직무 관련해서 NCS 기반 이력서 마련해 보자면 나 이렇게 돼 있구나. 나 직무가 난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알바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이런 거 직업적인 걸 너무 디테일하게 알아갖고 뽑고 싶지 않을 정도 정 떨어지게 학생들을 아는 것도 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부당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학생들 알고 졸업시키는 게 좋으니까 이런 거 권익 관련해서도 조금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 올해 얼마고 그런 거 같이 시간 요거 누르면 세전 세우 눌러봤는데 너희 세전으로 얼마야라고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용평등법이라든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보면은 직장인 생각보다 괴롭힘 당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너도 당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당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라. 그런 것들은 그래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례들 이렇게 좀 마련했으니까요. 이런 것도 보시면서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고용 상황에서 예를 들어 상황 1번을 잠깐 보자면은 원래 고용하면 안 되죠. 근데 형편이 어려서 고용했대요. 그럼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건 약간 윤리적으로 생각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문제니까 같이 이런 식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쭉쭉쭉 해서 쭉 전체적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또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있고 최저임금 어떤 식으로 퇴직금 어떻게 하면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얼마인지 쭉 주휴수당은 뭔지 휴업수당은 뭔지 이것도 이런 것도 누르면 다 링크겠죠? 가서 휴일수당은 뭐고 누르면 다 그거마다 좀 나름 유익한 걸 찾아놨으니까요. 하나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도 보시고 쭉 채워가면서 만화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고 너희들이 좀 부당한 건 당하지 않도록 알려주고 표준근로계약서 가서 다운받는 방법, 작성하는 방법 이거 제가 해놓은 거예요. 가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청소년이면 어머님이나 아버님 동의서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안전 관련해서 앞엔 답이 있고 뒤엔 답이 없어요. 퀴즈 맞춰보기 이런 식으로 영상도 보고 뭐 피해 사례 쭉 채워가는 거 이렇게까지 쭉 넘기다 보면은 300페이지가 다 돌았네요.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파일 활용해서 조금 알찬 진로 수업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과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 미반영인데 생기부 어느 항목에 표현해야 할까요? 라고. 고2부터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미반영이죠. 아예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이거 진학 지도가 잘 안 돼 있는 거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과목별 세분 능력 특기사항이나 해노트 서밋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이 수업 시간 연계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칸 자체가 없으니까 수업 때 이런 거 했어요. 아니면 이 학생이 평소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이 특성화 학생인데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너무 감명 깊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고 확장해서 쭉쭉쭉 읽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써주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게 써주는 게 중요하고 아까 진로 희망도 조금 높게 예를 들어서 같은 내신인데 높이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사정관 시절에 세미나 할 때 좀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건데요. 같은 내신인데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 2등급인데 변호사가 꿈이에요. 진로희망사항에. 어떤 학생은 진로희망사항의 꿈이 법원 사무관이에요. 같은 서류라고 할 때 대학에서는 뭐 받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굴 더 높은 점수 줄까요?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대학 교수님들이나 물어보면은 변호사라고 쓴 학생을 높은 점수 준대요. 왜요? 라고 했더니 사실 근데 우리 요 질문 받으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변호사는 조금 힘들지 않아요? 거의 법원 사무관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에 법원 사무관 현실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데는 우리 평균적인 지역이고 분당이나 강남이나 조금 학군이 괜찮은 데 가서 이 질문 똑같이 제가 드려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2등급도 변호사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이는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높게 잡는 지역이라면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지역이네. 약간 고등학교는 그렇잖아요. 학생을 대학을 보내고 땡 이렇게 말지만 대학의 교수님들은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변호사 되겠다는 학생을 받아놓으면 졸업할 때 변호사가 되거나 법원 사무관이 되거나 근데 애초에 법원 사무관이 되겠다는 애들 뽑아놓으면 변호사는 거의 못 되고 법원 사무관이 되거나 뭐 직업의 순위를 매기긴 좀 그렇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직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왕이면
높은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쓰는 게 이 학생이 좀 뭐가 능력이 있구나라고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미 1학년이어 갖고 아직 생기부가 정리가 안 된 학생이라면 너 뭐 하고 싶냐면 이제 네일 아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학생들 우리 네일 아트 말고 패션업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세게 살짝 학생이 그렇다고 내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이의 걸 설정해 주면은 그거는 안 되겠는데 하니까 살짝 학생의 능력보다 한 10% 20% 높게 한 120% 정도 목표로 잡아줘서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세분화 특기사항에 학생이 이런 걸 희망하는 학생이라 이런 걸 평소에 활동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학년 초보다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면 너무나 베스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직업을 또 많이들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직업 정보들도 좀 많이 줘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해야 될 것 같고 직업계고로 진학을 선택한 중3 학생의 겨울방학을 어떻게 나면 좋을까요? 예비 고3이 지금 시기에 무엇을 자, 일단은 중3부터. 자, 중3부터 겨울방학 어떻게 나면 좋을까요? 결정해주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네. 왜냐하면 직업계고더라도 취업을 하는 직업계고가 있고 애초에 직업계고 이름 자체가 취업하는 학교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의 직업계고들 많이 보면은 이름은 직업계고인데 이제 취업보다는 진학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학교 분위기가 혹은 내 아이의 적성이 지금 뭐 취업을 메인으로 가는지 진학을 메인으로 가는지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 안 된 경우가 좀 더 많아요. 뭔가 지금 일반고로 갔을 때는 내신에서 많이 밀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왔는데 아니면 여기가 그래도 괜찮대요. 뭐 친구들이 가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는 뭔가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무난하게는 일단은 독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독서 관련해서 이것저것 뭐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선취업 진학을 하려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괜찮은 책 읽은 흔적들이 있어야 나중에 대학에서 좋게 보니까 진학하려면 너무 당연한 거고 책을 읽어뒀다가 중학교 3학년의 기록을 뭐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열심히 책 읽어두고 킵해놨다가 고1 올라가서 선생님 저 이 책 읽었는데 생활기록부에 저 올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스리슬쩍 자연스럽게 가서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예비 고3.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또 취업이냐 진학이 있다는 이거는 사실 이미 갈려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이미 그렇죠. 취업 준비할지 진학 준비할지 거기에 맞춰서 좀 일단은 응원을 해주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뭐가 사실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지나면서 약간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직업계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내신이 좀 잘 안 나오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가고 남은 학기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진학의 공유는 아까 얘기드린 좀 훌륭한 영상 있죠. 티타임에서 6월달 영상을 찾아가면 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진학 관련해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선취업 후진학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고3에서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거 한번 보시면서 조금 저울질을 해서 어디에 힘을 줘서 할지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체 진로 영역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작성해 주실까요?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반고랑 직업계고는 좀 달라요. 또 과도 있고 학교 분위기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는 뭐 어디라고 일정해주기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아무리 그래도 많은 특성화고들 직업계고들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계고보다는 사실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는 이제 비실비실이 아니라 튼실튼실하게 뭐 좀 채워주는 게 중요하니까 좀 이왕이면 학생들이 좀 많은 경험을 해갖고 할 수 있는 퀄리티를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사실 생활기록부의 기록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잖아요. 물론 아까 독서 강조한 것도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한 걸 어필을 해서 선생님한테 써주는 거니까 지금 이 강의 듣는 시점이 한편으로는 좋은 게 지금 이쯤에 선생님들이 생기부 마감을 하잖아요. 생기부 마감할 때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못했는데 남은 시간에 어떻게 잘 할게요. 아니면 선생님들도 좀 뭐 이제 마지막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1년 동안 좀 힘들었던 것도 좀 내려놓고 또 제자들이 잘 되는 마음으로 잘 써줘서 또 잘 가도록 조금 쓸만한 거리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학교에서 활동한 게 없어서 좀 기록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생기부 기재사항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적으셔갖고 학생에게도 많이 한 걸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좀 활동들을 좀 많이 해놓는 게 좀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많이 평상시에 해야죠. 어떠한 활동들을 할지를 조금 제시를 좀 많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활동들을 진행을 뭐 프로젝트로 좀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좀 팁 같은 게 좀 있나요? 그 활동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선생님들이 사실은 선생님의 경험의 폭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뭘 많이 제시를 해줘 학생들이 그걸 경험을 해보지 막상 그냥 해봐라고 하면은 알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거. 그래서 뭐 아까 뭐 활동지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분야별로 취업은 취업, 진학은 진학대로 단계별로 마련했으니까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꼭 이 워크북이 아니더라도 하나씩 해보면서 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게 학생들의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라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MBTI 유형을 생기부에 작성하는 거 괜찮나요? MBTI는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창체 특기사항의 특정 직업 등 특정 이름이 언급이 안 되지 않나요? 직업을 직접 쓰기보다 이런 직무 중심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본 것처럼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뭐로 딱 명확하게 박아놓으면은 학생이 바꾸려고 하는데 저 1학년 때 이게 있었고 바꾸는데 학생들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냥 직무 중심으로 되게 넓게 그냥 이런 거 희망하는 학생으로 이런 식으로 뭐 꿈꾸는 학생으로 글 쓰기 좋아하는 학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탐구 능력이 좋은 학생으로 평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시로 드렸던 게 이제 막 변호사랑 그거였다 보니까 그 직업을 쓰지 말고 어떤 그런 걸 써야 되는 건가요? 되도록이면 이제 그 직업과 내에서 혹은 뭐 같은 계열 내에서 이왕이면 그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치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뷰티과 학생인데 변호사 희망하는 학생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뷰티과 학생이면 뭐 많이 희망하는 게 이제 그냥 네일 아트 할래요, 아니면 미용실 갈래요 이건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패션 산업에서 뭐 해볼래요, 화장품 뭐 어디에서 뭘 할래요 이런 식으로 좀 뭐 그게 이게 사실은 없는 걸 만들어주려니까 힘든 건데 사실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학생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죠. 그냥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내 희망의 꿈 높이가 딱 거기까지인 거니까 같이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고민하는 게 서로 성장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 법으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유리한가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원 자체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특성화고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막혀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미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올해 경우에 가천대 같은 경우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이 지원 자격도 막혀 있지 않고 교과 전형이었고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지원을 하면 그러면 너무 이득이네. 뭐 학교 유형도 보지 않고 수능 최저도 안 걸려 있고 심지어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왜? 대학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들어보니까 학교 유형을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교과 전형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요강대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성화고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하게 쓸만한 거로는 아까 한림대, 한림케어 전형은 특성화 전형으로 특성화 학생들이 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전형별로 또 유불리가 있으니까 한림케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이 경쟁한다면 특성화고가 불리할까요?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요.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좀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명지대 교과 전형, 교과 면접 전형 가면은 뭐 지원 자격도 막혀 있지 않고 가능해요.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득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요강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상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다 보면은 과목수가 특성화고는 이수 과목이 좀 모자르잖아요. 전문교과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예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상 특성화고로 내신이 1등급인데 명지대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4등급 거의 꼴찌가 돼버리는 상황. 왜냐면 과목수가 모자라서 남은 과목수 부족한 부분 아예 9등급 처리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있는 과목만 평가해서 당연히 점수가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그리고 지방에 아까 저희 경동대 많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경동대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 경동대는 이런 걸 구별하지 않아요. 막혀있지도 않고 지원 자격도 열려있고 수능 최저 없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듣던 입장에서는 취업 괜찮은 간호학과를 지원하면은 이득이네 라고 하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점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세한 사항은 내년도 신학파이블에 자세히 담아서 좀 자세히 조금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종 전형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지금 블라인드 평가하는 건 아시죠? 대학에서 모를까요? 특성화고인지 일반고인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과목명이 달라요. 과목명이. 학교명 다 가려놔도 과목명이 예를 들어 하나고라고 하면 과목명에 AP 국제경제, AP 거시경제, 뭐 선형대석 이런 과목이 있거든요. 특성화고에 그런 과목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명은 보고도 여기는 일반고네, 여기 과학고네, 외고네, 특성화고네 다 알아요. 그러면 일단 기준선에서 특성화고 몇 등급은 일반고 몇 등급 이런 공식은 없으나 일단 학교 유형에서 우리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특성화고 점수에 학생들 보는 시선, 일반고 학생들이 보는 시선, 그래서 몇 등급은 몇 등급이라는 공식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올해 티타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이 시간에 다 못한 거 유튜브 영상 바뀌면요. 거기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달아놓으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내년에 이제 티타임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내년 1월에는 22년 진로 수업 사례 나눔으로 조두현 선생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조두현 선생님께서도 정말 저에게 많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조두현 선생님 함께 하실 거고 2023년 1월 11일에는 교육박람회 미리 훑어보기라고 해서 오수훈 본부장이 나와서 교육박람회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1월 12일, 13일, 14일이 코엑스에서 교육박람회가 열리죠. 네, 그래서 그 교육박람회에서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1월 10일 날 교육박람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8일부터 2월 1일, 아니요, 2월 첫째 주까지도 다. 자, 2월 9일 정도에 아마 티타임이 돌아올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저희가 좀 알차게 좀 많은 변화를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를 함께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피드백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 게시판에 2023년에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라는 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2년도 저희 티타임과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티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